장동혁 대표가 추미애 후보를 저격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셨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돌아왔다. 새엄마 서영교에게 밀리기 싫었나? 공소취소 특검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란다. 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가 누구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그 추미애 후보를 근데 요즘 추미애 후보 뭐 안 하던데? 뭐 봐도 활동하는 게 별로 뉴스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별로 그렇게 뭐 눈에 띌 만큼의 어떤 제가 봤을 때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모든 광역단체장이 다 부자 몸조심이에요. 네, 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월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지금 분위기로 대통령 지지율에 편승해가지고 가려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을 보고 그냥 뽑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광역단체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서울 같은 경우는 몇 조입니까? 이런 다 큰 예산을 다루는 건데 50조. 본인이 직접 집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왜 대통령 지지율에만 편성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토론회 그러니까 일단 이번 선거의 특징은 토론회가 별로 없어. 네. 보니까 토론회 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깜깜이 선거죠. 깜깜이 선거. 없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아무래도 보수 진영,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략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상호 후보도 안 하죠. 아니 우상호 후보도 4월에 토론회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네. 피했거든요. 어제 어제 첫 토론이 있었어요. 네. 결국엔 했는데 네. 아주 뭐 여실히 드러났죠. 강원도 혈안에 대한 무지함이 네. 드러났죠. 그래서 홍제동을 물어보니 서울 홍제동을 얘기하고 강릉 홍제동을 원주 홍제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강원도 혈안에 대해서 전혀 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농지. 네. 우리 그 고향인 강원도 철원의 굉장한 현안이에요. 그 절대농지 관련된 질문에도 제대로 명쾌하게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파급이 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몸조심을 넘어서 지나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딱 숨어서 그냥 일단 좀 한 3주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나오는 순간 본인들이 약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인물 어제 경쟁력이 그 토론회 떨어져요. 때문에 더더욱 안 나오겠네, 근데. 다른 후보들이 우상호도 저거는 안 나오지 이제. 우상호도 저 정도인데 그렇지. 나는 가면은 이제 끝나는 거 왜냐면 아니에요? 민주당 그 내에서는 생각할 우상호 후보가 나름 굉장히 입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했고 당 대표까지 했고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근데 우상호 후보가 굉장히 이 약간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정전 흐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매블쇼에서 최욱 씨가 정원한테 질문했을 때 맞아, 순간 정전이 흘렀잖아요. 그런 장면이 몇 번 있었어요. 뭐 이런 게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사고 치잖아요. 이 발언, 공소취소 발언은 김부겸 후보가 들으면 질색을 할 거예요. 왜 좀 가만히 좀 있지. 왜 이러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은 추미애 후보가 용인시장 이제 후보 민주당 거기 개소식을 가서 얘기를 했대요. 용인 산단 삼성전자 공정률이 40%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고. 근데 그게 공정률이 이 산단 조선 공정률이 40%가 아니라 부지 매입하는 게 한 40% 정도 매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 공사가 끝나도 라인 가동을 2030년이나 돼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헷갈린 거지. 근데 저는 되게 황당했던 게 경기지사 후보면 경기도가 제일 크잖아요. 단일 지역으로 가장 큰 규모의 광역단체장이에요. 그럼 스태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용인 특례시장 개소식을 가면 준비를 해줄 거 아니에요. 말씀 자료든 백데이터를. 근데 그걸 완전히 틀린 사실을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미애 후보 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캠프 자체도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국 선거에 미칠 영향 같은 거 따위는 생각하지 않지. 나는 경기도를 디딤돌로 대선을 가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추미애 후보는 벌써부터. 다른 사람이 8월 전대를 보고 있으면 추미애 후보는 다음 대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 더 결집해서 다음 대선에 내가 경선에서 이겨보겠다. 그건 진짜 버릇인 것 같은 게 아니 버릇이죠. 왜냐면 하남에 광진에서 하남으로 넘어올 때 거기 와가지고 하겠다 그래놓고는 2년 만에 경기도지사 갔잖아요. 하남을 할 때부터 경기도지사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가서는 또 대선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일은 처리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이 지지율 차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숨어요. 근데 숨는 게 뭐가 문제냐면
공부를 안 합니다. 간절하지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경기도정을 들어가고 뭐 부산시장을 들어가고 서울시장을 들어가 보십시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숨는 것들이 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경기도 여론조사가 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보니까 이게 하남시에서 조사된 건가 아니면 경기도민 전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경기도 이게. 거주민. 네, 이게 802명 기준인데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0.8%,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가 31.5%, 개혁신당 조홍천 후보가 6.6%가 나온 여론조사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데 개혁신당 조홍천 후보의 폭발력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양당 구도가 워낙 고착화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공소 취소라는 네. 정말 사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같이 좀 연대해서 강하게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사실은 같은 경기지사 후보인 양양자 의원님께서 처음에는 하신다 뭐 같이 하겠다 좋은 취지니까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가 빠져버리셨어요. 이름도 빼달라고. 네, 지금 그러니까 오와 열이 흐트러져 버렸어.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공소 취소를 세게 부딪혀야 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저희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결국엔 추미애 이 부분만 결국 당선시키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홍천 개혁신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그래서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를 SNS 글로 약간 비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추미애의 어깨를 주무른 손으로는 추미애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예전에 2017년도인가요? 저 때가 아마 추미애 대표 시절에 그 아마 양양자 의원 최고위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저렇게 어깨 주무르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사진에서 네. 추미애 후보 너무 흐뭇하게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영상으로 보셨어야 돼요. 네, 영상으로 아, 보면. 진짜. 아 일단 근데 네, 주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 그래요? 진짜. 그냥 뭐 한 두어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민망할 정도고 자 그럼 저는 이제 두 분을 다 지적하고 싶어요. 어. 저런 거 참 그렇잖아요. 저 그 받는 사람도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렇지. 당신 뭐야? 뭐 이럴 네, 수도 없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받는 사람이 더 웃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야지. 네. 당연하죠. 모든 게 나온다. 근데 저런 분에게 우리가 많이 지고 있다. 또 두 분 다에 대해서 제가 뭐 조홍천 후보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저희 당 경기지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거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누구 탓을 하겠어요.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하도 욕 먹으니까. 전 서울만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민찬이가 해줘야 되겠네. 어쩔 수가 없어. 경기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희 당이 경기도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김문수, 남경필. 아니 맞아. 뭐 손학규 지사도 저희 쪽이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부천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었고 지금 인천에서도 왜 많이 됐었고 막 경기도 뭐 시흥부터 해서 많이 정말 이긴 적이 많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너무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최근 10년이에요. 너무 경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했고 그 경기도에 출마할 후학을 양성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출마자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출마할 사람이 없으니까 국회의원이 없고 도의원 출마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더 큰 선거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여론을 가져오질 못해요. 저는 이거는 조금 보수 진영에서 지금 뭐 너 급급한 지금 이 현상을 극복하기에 급급한 건 알겠는데 저희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도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경기도가 되어버리잖아요. 네. 나중에 저희가 정권을 되찾아와도 총선에서 경기도를 석권하지 못하면 저 과반 의석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회를 과반 의석을 가져오지 못하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폭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를
21대, 22대를 다 계속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부터 뭐 원하는 법안을 다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권을 가져와도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권자들은 아니 정권 잡고 잘한다 그러더니 뭐 하냐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조금 보수가 정말 재건을 하려면 이런 취약점부터 조금 개선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23대 총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23대 총선부터 씨앗을 많이 뿌려놔야지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될지. 중요한데 네 얘기가 중요한 건 나 누구나 다 알지. 너무나도 이제 공감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각 지역마다 우리 그 국민의힘의 그 후보들을 보면 이제 현역들이 있고 미래 지망생들이 있잖아요. 서울은 좀 보여요. 그리고 다른 지방도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기도 하고 뭐 서울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뭐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배현진 의원도 사실은 미래의 카드 중에 하나예요. 어찌 보면 우리 서울에서 보면은. 근데 경기도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시흥시장에 있나요? 심각해.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시장? 시장 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이 전이 끝까지 안 됐을걸요? 네. 지금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안 되고 있었어요. 없다고 뭐 한참 막 그 얘기를 4월달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시흥시청에서 근무를 했고 거기에 계속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한테 출마 의향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연이 좀 멀었거든. 저요? 저 어떤 걸? 아니 김비서관이 저희 국회 보좌관도 오래 했고 괜찮으니까 이번에 시장 한번 어때? 그래서 시장이요? 뭘로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개혁신당 와 있다고. 근데 그 정도예요 지금 시흥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4월달 모르겠어요. 지금 공천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4월달만 해도 시장이 국민의힘이 없었던 걸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없다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도 인단이라고.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기 정왕동 일대가 시흥을이거든요. 거기 조정식 의원님 지역구인데 거기가 호남세가 엄청 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식 의원 육선을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흥시장 전체가 어려워요. 상당히 국힘이 어려운 지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상정벽해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아니 그또 후보를 못 내버리면 그러니까요. 그거 참 심각한데 이거 그래서 거대 야당인데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경기지사 경선 나오셨던 함진기 의원님이 시흥에서 했었죠. 갑에서 했었죠. 시흥 갑에서 두 번인가 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아니 제가 옛날 생각난다. 제가 정치의 시작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노영수라고 거기 김문수 지사 비서실장 하시던 분. 저는요. 거기 사무장으로 시작했어요. 2020년 강동갑에서 컷된 다음에 저보고 시흥 을에 가서 출마를 하라는 거예요. 다 을에? 시흥 을에. 을이요? 거기가 저 조정식 의원이 5선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거기 함진규 의원이랑 손잡고 하면 가능성이 있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보내보내려고. 근데 저 대신에 그 뭐가 왔어요? 젊은 분이 안양에서 당협위원장 하시던 분이 거기 갔어. 그러니까 가서 너무 많이 졌어. 아니 그 국민의힘의 문제는 아, 진짜 키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 텃밭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남경필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이후에 수원도 예전에는 반반이었거든요. 지역구가 5개인데 반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때만 이대일이었지. 하더라도. 맞아, 근데 맞아, 지금 다 민주당이에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지자체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원에 지금 국회의원하고 계시는 누구지? 그 의원님 이름이 염동 아니야 저 수원시장 하던 수원시장 하시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염태영. 염태영 시장이 3선을 했어요. 3선 하고 국회의원 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다시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지자체 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어떤 그 텃밭을 만드는데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로는 제가 봤을 때 경기도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국민의힘은요 지금 현역 의원분들은 좀 그래도 좀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많이 계세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른바 중진 험지 출마 이런 게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민주당에서도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올라왔고 정세균 전 대표도 올라왔고 뭐 그런 모습들이 왕왕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도 예전에 뭐 험지에 막 많이 나가셨잖아요. 정몽준 전 대표도 그랬고 지금은 그게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은 이제 다 험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어려운 데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신인이 거기서 인지도를 쌓아서
당 상리 민주당 현역 다선과 붙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그런 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오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다음 총선도 가장 걱정인 건 당내 리더십이 너무 튼튼하지가 못한 거예요. 당내 리더십이 확실하고 아니, 우리 장동현 명확한 대권 주자가 있어야지 그런 공천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룰을 잘 만들고 현역의 평가를 잘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죠. 장동현 대표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그나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의 성과라고 하는 건 그 신인 가점을 자신이 얻은 것의 10% 20%가 아니라 10% 포인트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의 여러 군데 많은 정치 신인이나 젊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충주에 있는 이동석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래도 신인의 씨를 뿌리는 계기가 됐다. 그냥 그 부분은 긍정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좀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무리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 힘찬 패권민찬도 이게 중요한데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냥. 시작 되게 신나게 잘 됐는데. 아니 근데 정말 추미애 후보가 경기지사에 나올 만큼 이런 진짜 절호의 기회를 너무 진짜 아까워. 너무 솔직히. 아깝죠 진짜.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단일화는 될까요? 지금 경기도지사는 진짜 보수 진영 단일화가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서로가 공통적인 목표가 있고 공통적인 가치에 동의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선거를 한 걸 앞두고 어느 정도 움직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공소취소라고 국민의힘도 다 공소취소 이거 잘못된 거라고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진짜 이번 선거를 법을 지키려는 자들과 법을 파괴하려는 자들의 이 구도로 만들어서 끌어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김을 빼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러니까 단일화 제의를 했나요? 저희가요? 네. 아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공소 취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 그게 안 되니까 단일화도 안 간다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정도의 서로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단일화를 합니까? 그렇게 가면 진짜 그냥 선거 공학적인 이합집산이죠. 근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두 분이 민주당 원래 계셨으니까 말 잘 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아니에요, 되네. 전혀. 그게 안 되네. 결이 달라요. 조국전 완전히 의원은 뭐 다르죠, 원래 정말. 박근혜 청와대 계시던 완전히 분이니까 다르죠. 민주당하고 원래 다르던 분. 한동훈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도 같은 당에 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왜요? 결이 아니 다르다.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같은 당이지. 말이 안 통해. 어.